오늘 단도직입에선 본격적으로 달아오는 대선 판세, 정치권의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장종화 경남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서 뉴스도 보셨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통해서 6명의 후보를 좁혔고요. 본경선 1라운드 선거인에 대한 투표 8월 15일이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본경선 연기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이제 대권 주자들 간의 유불리를 따지는 모양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경선 연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4차 확진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를 좀 추이를 보고 이제 경선 일정을 논의를 하자 이런 네.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동안 경선 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도 경선 연기와 관련해 가지고 당의 입장을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요. 네. 6명의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이견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시원하게 답변을 네.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네. 당장 이제 이 상황에서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경선을 한다는 게 본선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는가 그리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어느 후보가 적합한가를 당내에서 겨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보면 경선 연기를 계속 주장해 오셨던 분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네, 그 몇몇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네. 언론이나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1위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이 선전을 하지 않겠느냐 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사실 뭐 경선 연기를 지금 3, 4주 뭐 한 달 네. 가량 미룬다고 해가지고 1위 후보가 엎어질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렇게 본선 진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네. 예, 이 그러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할 텐데요. 추석 전에 1차 컷오프를 통해서 8명을 남긴다고 해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하면 당연히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고 지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입당을 했습니다. 예. 네.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셨습니까? 뭐 예상을 좀 하셨나요? 예, 오늘 사실 네. 좀 뜻깊은 날인데 우리 경남의 김태호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 하셨죠. 네.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새 변화와 공존이라는 그런 기치를 걸고 우리 당의 평당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입당을 했습니다. 네. 정치를 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인데 네. 그것이 좀 더 뜻깊게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가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더욱 돋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당 밖에 이제 주자들도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에 입당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 당내 경쟁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고 예. 요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중도층 지지층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우리 당내 이렇게 후보들에게 분산이 된다면 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의 어떤 지지율도 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8월 초까지는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입당을 할 걸로 예. 예상이 됩니다.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양당의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대선 경쟁에서 좀 최대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재판 대법원의 마지막 상고심 선고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 만약에 유죄가 확정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 재판 같은 경우에 1, 2심의 판결이 엇갈렸고 네. 지금 그동안 뭐 1, 2심 판결에서 심리가 미진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형량의 이제 비례성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절반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김경수 지사께서 유죄가 확정된다 그러면은 영향이 지대하죠. 그동안 이제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우리 당내 외적인 그런 영향력으로 봤을 때도요. 우리 당도 그렇고 지금 대선 경선에도 그렇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법원이 1심, 2심이 그 다 유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엇갈린 것이 아니고 이제 2심에서 공직선거법 부분만 무죄로 된 거지. 네네네. 그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유죄, 예. 징역 2년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 당연히 그 법리적으로 보면 대법원에서도 그 유죄가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이 죄가 뭐냐 하면 네.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계적인 그 매크로를 사용해 가지고 예. 여론을 왜곡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로 이렇게 우리의 대표를 뽑는데 네. 그런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를 흔드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그거는 대선 과정에서 어떤 개인보다도 대선 과정의 어떤 정통성에 대한 그런 또 의문점을 남기기 때문에 급격하게 레임덕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 지금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은 대통령과의 차별성, 예. 거리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선명성 경쟁, 차별성 경쟁으로 네. 현 정권의 어떤 힘이 예. 급속히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선거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예. 각각의 유죄 확정이나 이제 무죄 판단 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만 좀 얘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무죄 취지를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죄로 이제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 예. 그럼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보면 거리낄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선 경선에서 본인은 물론 내가 대선에 뛰어들 일은 없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캐스팅 보트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뭐 무죄가 된다고 해서 완전하게 뭐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의혹들이 남기 때문에 네. 자유로울 수는 없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무죄가 된다면 당연히 그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면 퇴임 후에 그 안전성까지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모종의 그 마쿠 역할을 해서 대선 후보 중에 유력한 후보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네. 같은 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후보를 마쿠에서 지지하지 않을까 네. 그런 세력을 형성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장종화 도의원께도 우리 묻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유죄를 바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 처장님께서 또 1인 시위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차장님 그 대법원 가서 좀 판결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창원 시내에서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2015년도에 홍준표 지사께서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성완전 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처장님 비롯한 국민의힘 예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야권에서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도정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판결이니까요. 이제 사법부의 판결을 좀 기다려 주시고 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께서 당내에서 갖는 영향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도 대선 후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김경수 지사님을 평소 아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지사님께서 뭐 드러내놓고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번 대법 판결이 좀 자유로워지면 아마 일에 좀 집중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일에 집중을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일 선거잖아요. 예, 예. 네, 이후에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눌 예.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두 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로 마무리할 텐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서 깜짝 합의를 했다가
바로만 뭐 100분여 만에 번복을 했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지금 뭐 100분 대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대선을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준석 당대표 리더십 논란, 뭐 합의 번복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3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송영길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격 합의했다. 네. 그 소식을 이제 그 뉴스 특보로 이제 봤을 때, 야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역시 이준석 대표가 하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 불과 한 100분 정도 지나니까는 뭐 바로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대표단끼리 그 합의를 하고 어떤 만남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면요. 의제를 논의를 하고 가거든요, 당내에서. 의제를 논의하고 가고 어떤 합의를 하겠다, 어떤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를 준비해서 가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당 내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부족한 리더십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허니문은 끝났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내에 소위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서 저희 그 지역의 이제 중진분들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를 좀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주목 사무실님. 그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은 당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 합의 내용을 보면 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 그 조항만 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네. 원래는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예. 남는 재원이 있으면 추가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회 관련된 것은 이제 원내대표 권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대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의혹이 앞선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있지만은 우리 당의 그 원칙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한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변함이 없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선거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도 모자라고 거기에 대한 고육책에서 나온 그 어떤 방안이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네.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뭐 리더십은 논란거리는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